네, 오늘도 점심시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게시판 찍기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신데 이제는 좀 이쯤 되니까 오늘 주제 맞추기 자발적으로 또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아직까지 올려주신 내용 중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간은 좀 포괄적으로 제가 좀 잡아봤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시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증시타파에서는요, 전화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간 또 스튜디오에 전문가분 모시고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참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쭉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가득가득 또 증시타파의 한 면을 채워주고 계신데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증권통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증권통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글을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붉을백님,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또 출석 체크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투카스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지금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자주자주 오세요. 그리고 은하수님, 그리고 또 장기투자하라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고, 튼튼투자가님 좀 늦었네요 하셨는데 아직 지각 아니에요. 저희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시간도요, 꾸준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밖에도 또 종목 진단해 주실 분들 오늘의 요리사 소개를 해드려야죠.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님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 맛있게 요리해 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전화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 두 분이 이렇게 나눠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그럼 토론 주제 좀 공개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예상 오늘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알뜰폰 얘기가 좀 있네요. 알뜰폰 얘기가 아닐까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선주 아닐까요? 장기투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 두 가지 이슈도 한번 저희가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선주들 가격 제한폭 확대되고 나서 이번 주에 상한가 굉장히 또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오늘은요, 좀 더 큰 그림에서 저희가 좀 다뤄볼게요. 예전에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 좀 빗대보겠습니다. 잘난 업종, 못난 업종,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관심 가는 업종, 이렇게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잘난 업종,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잘난 업종, 혹은 앞으로 잘나질 업종도 좋습니다. 과연 더 갈까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제약바이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오릅니다. 뭐 종목들, 중소형주, 사이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대형주까지,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제약에 국한이 됐다면 이제는 뭐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시밀러 뭐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니까요. 이쪽에 아무래도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 선별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삼성 LNS 또 대표주자 아닙니까? 꺾이나 싶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추세가 꺾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역시 한 번에 꺾이지는 않는 흐름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또 우리가 못난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약간 아픈 손가락 같기도 해요. 수출주들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죠. IT,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수출주들이 아무래도 좀 환율이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못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저점 찍고 내려가잖아요. 하지만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아직은 양쪽 업종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선견지명, 직관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올라오는 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투자하라님께서 저희 토론 주제 아이디어 팁을 하나 더 주시네요. 최근에 이 김봉수 교수님 종목을 샀다 하면은 다 급등을 하잖아요. 이런 굉장히 슈퍼개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주셨고, 튼튼투자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앞으로도 잘 갈 것 같다고 해주셨고, 또 한동안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진할 것 같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도 좋고 업종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베스트 글 남겨주신 분께는요. 선물 드려야죠.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비밀이 담겨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서적 받아보시고요. 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골라보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좀 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부터 좀 빨리 해결을 해드릴게요. 9440번님께서 유진 로봇을 올려주셨습니다. 7,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보니까 30%입니다. 현재 주가 딱 6,000원이네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구간이고 이렇게 되면은 한 20% 손실이 많네요.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최청준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죠?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창진입니다. 네, 유진로봇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기능형 로봇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또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알리바바, 티몰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집안에서 쓰는 그런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반영된,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장밋빛 그런 뉴스로 인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업종이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그리고 또 중국 소비 수혜주 맞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일단은 액면 자체의 그런 실적이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약간 숨고르기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많이 반영됐고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거짓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저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을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절 가격은 5,400원 정도 책정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너무 높게 사셨어요. 7,400원이면 거의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서 사셨는데 최근에 유진로봇의 주가가 작년 12월 달에 저점이 얼마냐면 4,100원이거든요. 4,100원에서 7,940원까지 상승을 했으면 뭡니까? 100% 상승한 자리에서 살짝 조정받았다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어떤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숨고르기, 조정이 약간 보이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추격 매수거든요. 그냥 즉흥적으로 기업의 가치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더 갈 것 같다는 그런 빨간불에 배팅을 하신 겁니다. 뭐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빨간불에 지나가면 어떻게 납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200원, 7,0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강한 그런 하루 상승이 강한 상승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목표가 6,600원, 손절가 5,400원, 6,600원 정도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 정도네요.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은 좀 뼈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손절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유진로봇 관심 깊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튼튼 투자가님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응답하라 메이데이님께서는 이 종목 약간 좀 까다롭다고 차라리 좀 비슷한 쪽이면 동부로봇이 어떠세요? 라고 또 투자 아이디어 주시기도 하셨네요. 저희 시청자님 참고하셔서요. 이 종목도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받아볼게요. 1644번님께서 올려주신 피닉스 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또 눈길을 상당히 좀 사로잡죠. 어제 하한가였습니다. 워크아웃설이 있었는데요. 재미난 점이 어제 하한가 기록했던 세 종목이 모두 다 워크아웃설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세 종목이 오늘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피닉스 소재는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워크아웃 안 한대요. 그리고 코아로직은 워크아웃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거죠.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현재 거래 정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STS 반도체죠. 이 종목은 워크아웃 맞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하루 만에 하한가 벗어내는 피닉스 소재인데요. 현재는 920원 기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6% 정도 반등 나오는데 어제 급락을 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매수가도 다소 좀 높습니다. 1,7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이런 종목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반토막 정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창순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반토막이다. 지금 한쪽에서는 100% 상승을 한 시점에서 반토막은 일단은 기업 가치를 판단을 안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피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2013년도 영업이익이 27억 원, 그리고 2014년도 영업이익은 11억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당기 순손실이 13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외적인 그런 그 관계회사들 관련돼서 손해가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135억 원의 그런 그 당기 순손실이 나는 회사, 그리고 매 분기마다 2, 30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예 쳐다보지 말으셨었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니스 소재가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래도요. 지금 예전에는 하루에 뭐 하락폭이 15%여서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방에 30, 그 다음날 마이너스 이러면 반토막이거든요. 공포가 극대화가 되는 시장입니다. 반대로는 또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장.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중심되는 종목들. 뭐 대형주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현대차 투자하신 분하고 지금 한미약품 투자하신 분하고 차이점을 분명하게 날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피닉스 소재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면은요. 저는 1,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오늘 장중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 85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저는 반등 시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 분위기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주제가 이 잘 가는 업종, 그리고 못 가는 업종, 관심 깊게 봐야 할 업종 이렇게 좀 드렸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튼튼투자관님께서 제약주 가운데서도 우선주 보신대요. 왜냐하면 이 본주와의 괴리도 좀 있고 배당도 괜찮아서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께서는 제약바이오 이러다가 또 많이 사실은 가긴 했잖아요. 언제 좀 추세가 꺾일지 모르니까 적당히 이익을 내고 좀 나오실 거다. 별아별아님께서는 또 이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물론 의견이 좀 상당히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우선주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은데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약간은 좀 리스크도 커진 만큼 또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유진 로봇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이 로봇을 격리병동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기술이 좀 일찍 발달이 됐었으면은 이번 메르스 조금 더 일찍 종식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약간 좀 남긴 한데요. 맞아요. 지금 각처에서 정말 전사같이 지금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옷 입고 또 고군분투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분들 보면은 정말 애처롭더라고요. 하루빨리 좀 이 메르스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산업계에서도 장사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포트 밥상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은 먹고 봐야죠. 포트 밥상 차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정현 운영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여름 감기도 감기고 메르스에다가 뭐 병균이 득실득실 되는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전 좀 건강 체질이라 네. 감기를 비롯한 좀 잔병 치료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예. 한 번 아프시면 굉장히 크게 아프시지 않으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는. 연중 행사시군요. 예, 특별히 병원을 갈 일이 별로 없고요, 일단. 좋으시겠어요. 네, 여태 입원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네.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 투자 아이디어도 생활 속에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병원도 안 가시고 약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요즘에 제약바이오 강세 보면서 왜 누가 사 먹나 싶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대신 약을 먹으면 저는 체질상 이렇게 네. 약발을 아주 잘 받는 상황이라서 아. 먹으면 또 효과는 많이 있고요. 네. 그 이번에 그 메르스가 터지면서 사실 물론 제약바이오는 이미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극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통망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좀 이쪽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했었고, 그리고 일단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정말 관광객이 준다 그러면은 지금 좀 오르고 있는 카지노라든가 아니면은 면세점 관련 종목군들은 분명히 실적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또 맞기도 했고 뭐 물론 다 맞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 주제가요. 네. 이 잘 가는 업종, 못 가는 업종, 그리고 앞으로 좀 관심 깊게 볼 업종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잘 가는 업종부터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뭐 사실 잘 가는 업종은 오늘 장만 보시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구도가 이렇게밖에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좀 뭔가 불확실성을 딛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오를까? 현대차가 오를까? 다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뭐 사는 국내 기관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던 놈 내지는 뭐 여전히 고평가이긴 하지만 성장주를 선택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약이라든가 화장품 업종은 여전히 갈 것 같고 또 봐야 되는 것이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실적 면에서 안정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이제 고를 불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쪽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사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한화라든가 아니면 뭐 SK그룹 쪽이라든가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쪽들은 어차피 지주사는 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뭐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뭐 할 것 같잖아요. 1년에 이제 올해 한 2번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고, 메르스가 확산이 계속 안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선 네. 뭐 오늘 좀 오르는 좀 유통 관련주를 비롯한 음식점 쪽 이런 쪽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될 쪽, 지금 방금 전에 귀엽게 그림이 나왔는데 네, 천을 저도, 뒤집어 쓰고 예. 있거든요. 보셨죠? 화면에서 봤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지금 된소리 맡고 있는 쪽, 이런 쪽 아무래도 자동차, 뭐 IT 이쪽이 아닐까요?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이쪽은 가격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수출주를 피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변화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근데 그 변화의 시그널을 뭔가 어떤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찾으시면 되는데 환율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움직임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엔화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우리나라 수출주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낙폭과대로 뭐 한두 차례 반등, 이것은 뭐 어떠한 뉴스가 나와서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등치가 큰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업종 분류를 해봤는데요. 반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는 고고요, 스톱은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쪽 화장품,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학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고를 외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IT, 자동차 대표적인 수출주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 오늘 좀 눈에 띄는 관점이 있다면 이 지주사 그리고 보험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쪽을 좀 앞으로 유망한 쪽으로 좀 판단을 해주고 계신데요. 업종들 그리고 종목 고르시는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게시판에 글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책 선물 오늘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 의뢰인 기다리고 계시죠?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점심 식사하셨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럼 저희 포트 밥상 먼저 맛있게 드시고 또 진짜 식사도 더욱더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떤 종목 들어있는지 저희 궁금하거든요. 쭉 알려주세요. 네, 한미사이언스 네. 75,900원에 20%고요. 네. 네, OCI 머티리얼즈 123,700원에 20%, 휴메딕스 95,000원에 20%, 코스맥스 203,500원에 20%, 현금 20%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핫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쭉 담겨 계시고요. 아직까지 좀 성적도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고민되세요? 네, 이거 목표가하고 이걸 목표가 알고 싶어서요. 보니까 그런데 종목들이 최근에 사신 것도 많아 보이시는데 좀 언제쯤 매집을 하신 종목들인가요? 휴메딕스는 좀 됐고요. 네네. 휴메딕스는 좀 됐어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도 계속 제가 4만 원대서부터 계속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코스맥스도 그렇고 코스맥스는 요 근래에 매수했어요. 그러시군요.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사신 지 꽤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도 기회가 좀 있었는데 놓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나 그거 궁금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 주제와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이 제약바이오 쪽도 눈에 띄고 화장품 쪽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좀 종목들로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왠지 오늘 결과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4종목 가운데서 3종목이 수익 구간이고요. 휴메딕스 정도만 지금 현재가하고 매수하신 가격 근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승률이 좋은 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한 줄평부터 해주시죠. 어떤 밥상일까요? 승률이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종목 정도 제외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쵸. 밥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셨고 시장에서 좀 중심적으로 많이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사서 제철 음식이 몸에 좋은 보양식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음식에다가 게다가 보양식입니다. 과연 이 포트 한 종목씩 저희가 좀 뜯어볼게요. 첫 번째로 OCI 머티리얼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수익 구간이네요. 어디다 놔볼까요? 예, 일단 뭐 장기적인 거의 상승세를 그려왔었고 물론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시장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뭔가 궁금하면 쳐다봐야 되는, 네. 목이 좀 막힐 것 같으면 떠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서 일단 오늘 맛있는 국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이 퍽퍽한 반찬들만 먹다 보면은 좀 목이 메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국. OCI 머티리얼즈 차트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뭐 거의 중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아주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였나요? 효성이나 대한유화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서도 정말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거가 오히려 지금 장을 제대로 잘 대응을 하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OCI 머티리얼즈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당 업체는 뭐 NF3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반도체, 장비, 재료 뭐 이런 쪽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이제 OCI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재료 종목군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자꾸 지지부진한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쪽으로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올해 많은 이제 재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면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엔 뭐 좋은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꾸준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OCI 측에서 이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놓은 양상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디로 가든 제가 볼 땐 뭐 매각 이슈는 피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각 이슈라는 게 또 잘하면은 약이 되지만 약간은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네. 게 해외에 넘어간다거나 혹은 좀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하면은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하실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OCI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생각보다 좀 못한 회사의 피인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매각이 되면서 어떤 뭐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논란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이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대략적으로 뭐 국내의 어떤 유수 업체에 넘어간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추세는 좀 살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라인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 네. 전략 주시죠.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대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2만 3천 원권에 매수하셨으니까 한 12만 원권 하향 이탈하면은 뭐 판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이 종목이 거의 그 뭐랄까 추세 상단에 그 인접하는 가격대입니다. 지난 2011년도 고가 수위가 지금 현재 약 한 14~15만 원권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증권가에서 평가하는 목표 가격대도 15만 원권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가격대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되는 지금 당장 뭐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5만 원권역 정도라면은 조금 높게 사셨으니까 그 정도 가격대라면은 좀 정도 좀 만족한 그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흐름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최근 들어서도 한번 급등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좀 밥상에는 어떤 반찬이 될까요? 뭐 생각보다 오래 들고 오셨다라고 하셨고 또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가 발표가 네. 됐잖아요. 그래서 뭐 휴메딕스는 아직은 뭐 물론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제대로 꽃이 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언제쯤 익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익지 않은 김치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많네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 종목을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좋아하세요. 이 예, 종목. 좋아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메디톡스를 보시면서 그러면 휴메딕스는 언제 가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아마 많이 하실 네. 것 같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휴메딕스는 필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톡스 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뭐 바뀌고 어느 쪽이 더 확대가 되냐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필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커질 것이다. 사실 그거는 이제 커져봐야 아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해당 업체가 올해부터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사실 지금은 뭐 중국 진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과대 포장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은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뭐 아주 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자신감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또한 증자를 통해서 현재 뭐 공장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쪽에 쓰였기 때문에 어려운 회사들은 운용 자금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해당 회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자는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직은 뭐 피지 않은 꽃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한 7만 원대 초반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주세요. 이 네. 종목은 지금 딱 이 매수가 근처거든요. 네, 투자 의견은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증자 발표할 때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면 사실 뭐 추가적으로 어떤 하락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제가 볼 땐 아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짧게 본다고 해도 목표 주가는 못해도 지난 4월달 고가 수준인 11만 원권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대신 일단 9만 원권 정도를 하향 이탈하는 수준이면은 조금 반등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하셔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중이 20%인데 유상증자 물량 받으면 좀 늘어날 텐데 이 부분도 괜찮다고 보세요? 뭐 일단 왜 현금 20%를 남겨두신 이유가 증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라면은 네.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증자 받으셔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자를 받으셨을 당시에 가격 자체가 뭐 그래도 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우시면 어차피 7만 원대 받은 증자 가격이니까 네, 조금 네. 매도하셔서 현금화를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런 가격 전략 방법도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화장품주는 여전히 또 시장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 4% 정도 저희 시청자님은 수익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도 좀 식탁에 놔볼까요? 자, 일단 코스맥스에 대해서 지금 수익 자체가 아주 높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20만 원권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사신 거거든요. 물론
뭐 아직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잘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맛있는 반찬에 충분히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조기에 한번 비유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 매수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선은 이 종목 내용부터 좀 볼게요. 오늘을 하고 이제 이번 주는 아모레그룹이 주가가 좋잖아요. 그쵸. 근데 아모레그룹이 사실 6월 초반에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확산이 되고 막 그러면 야 관광객이 줄고 면세점 매출이 줄고 하면은 이제 뭐 아모레그룹이나 오늘 좀 반등하고 있지만 LG 생활건강이나 좀 네.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동안에 오른 회사들이 있어요. 바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ODM 업체인데, 그러니까 OEM하고 ODM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OEM은 말 그대로 주문자 생산 방식, 즉 팔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러이러한 제품 만들어주면 우리 거 상표 붙여가지고 팔 거야. 이거 ODM은 자체적으로 제품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갖고 있고 유통망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그런 차원입니다. 뭐 일례로서 한국콜마의 그 뭐 비비크림 이 프랑스에서 1등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ODM 업체는 특별하게 어떤 이런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 크게 위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거 내릴 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그 대형 화장품 업체 주가 오르는데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업체가 이번 달에 목표 주가가 대거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씩 크게 요동을 쳤는데 약간의 단기 고점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코스맥스의 이틀간의 주가 하락은 제가 볼 땐 약간 리스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틀간 주가 빠진다고 실적이 갑자기 뭐 요동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과도한 상승이 불러일으키는 주가의 하락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여지가 제가 볼 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는데 약간 좀 높게 잡으시기도 했고요. 급등에 따라서 약간 조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5% 정도 밀리는데요. 차트도 좀 봐주세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20일 이평선 지지받으면은 상승폭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물론 장기 상승을 그려왔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 그리고 이번 달까지 6월 초까지 포함해서 매번 21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이번 어떤 상승에서는 약간 21이평선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 벌써 2배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래쪽에서 받는 물량보다. 이렇게 본다라면 결국에는 21이평선 지지를 예상한 매수의 증가보단 오히려 이것을 하향 이탈해서 약간의 이거 던져야겠구나라고 해서 던지는 물량을 받는 매수세, 즉 21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가격대에서의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진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20만 원권 하향 이탈할 때는 아예 좀 더 낮은 가격에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뭔가 좀 이제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수료 챙기기라고 너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가져가서 이 종목 나는 반등을 봐야겠다라고 본다라면은 글쎄요. 이 가격이 아주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한 25만 원권 정도까지는 한번 조금 무리해서라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만 원 이탈해가지고 좀 더 조정이 나와서 재매수를 하려면은 이 재매수 가격 어느 정도면 19만 원 권해주시겠어요?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도 짚어볼게요.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꽤 긴 기간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이 매수가 아래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20% 정도 수익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름 좋아요. 네. 우선 밥상부터 좀 놔주세요. 뭐 4만 원대부터 아까 공략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한 2달간 재밌게 잘 가지고 노신 것 같아요. 네. 예, 재밌게 잘 갖고 맛있게 드셨으니까 밥에다가 된장찌개 말아서 먹으면 그거보다 맛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맛있는 반찬이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강합니다. 어떤 내용도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만의 어떤 재료로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좋아야 되고 나머지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주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의 지주회사격의 회사이고 또한 이제 한미약품이 워낙에 실적도 좋고 또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꺾일 것이냐 이런 것을 보려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자회사 내지는 다른 제약주 이런 것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성장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피해 간다라면 현재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함께 좀 주시죠. 다만 좀 부담이 되는 건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 접근하셨던 가격이 4만 원, 5만 원대에 비해서도 지금 한 거의 100%가 올라와 그쵸, 있는 네. 9만 원대이고 올해 3월 달에 14,500원대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주가가 지금 한 5배, 6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장기적인 상승세를 그려온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은 좀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격대부터 더 사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 트레이딩 해가시는 그런 방편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궁극적으로 10만 원권은 한 번쯤 공방전이 심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단기 목표가는 한 10만 원 권역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래쪽 손절매 가격은 뭐 여유 있게 한 8만 5천 원 정도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래 차렸던 밥상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영양 균형도 잘 맞아떨어지는 이 포트밥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제철 음식들이 잘 갖춰진 밥상이긴 한데요.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용형님? 글쎄요, 제가 볼 땐 여기다가 뭔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본다면 제가 좀 무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실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던 종목에 계속 배팅을 해야 되고 가던 게 조금 쉬다가 다시 가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는 성장주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업종군들이 떠오른다. 이런 것만 피한다라면은 뭐 해당 업체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뭐 아까 그 휴메딕스 유상증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나머지 현금 20%를 쓰신다라면은 뭐 이쪽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화학이나 정유 제조업체 중에서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과 주가가 잘 뭐 동행하는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동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학이라든가 정유 쪽은 일단 조정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포트밥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지금 주도주 공장님께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네 라고 해주셨고 또 보니까 투카스님께서 편식 없이 골고루 드시는 것 같다고 전반적으로 시청자분들 평가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실력자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가격 전략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OCI 머티리얼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보유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가 흐름 좋은데요.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거의 매수가 근처죠. 12만 원입니다. 두 번째 휴메딕스입니다. 유상증자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부근 11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말을 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언급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19만 원대에서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현재 큰 수익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많이 오른 종목들 상당히 트렌디한 종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생길 경우는 조금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 여력 되신다면은 화학이나 정유업종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의견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지금 상당히 좀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님 고민되시면은요, 다시금 문을 두드려 주셔도 저희가 언제든지 AS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또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전화 진단도 들어오고 있고요. 종목들 한번 좀 볼까요? 3457번님께서 LG생명과학 올려주셨어요. 58,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종목이네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 지점으로 가봅니다. 김용학 대리님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급등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김용학 대리님? 네, LG생명과학 오늘 10% 이상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미글로 당뇨 복합제로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제약업종 상승세와 함께 LG생명과학도 작년 바닥 대비해서 좀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좀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하기 위해서는 65,000원, 7만원 사이 이 구간의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3월달, 4월달에도 이 구간 좀 돌파 시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 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65,000원 돌파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수급적으로는 최근 좀 기간에서 좀 매도세가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한 4일 연속 기간이 좀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기간의 매수가 좀 뒷받침된다고 하면 이 구간 또 제약업종의 상승과 함께 좀 돌파가 또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오르면서 수익 내주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장에서도 좀 소외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쭉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르는데 하이로닉이 오늘 좀 많이 내리거든요. 종목 진단 들어와서 이 종목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통통에서 파랑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1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3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손실 20% 정도 되는데 걱정이 되실 것 같네요. 하이로닉 무슨 일이 있나요? 의료기기 쪽으로 묶이면 좋아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하이로닉 최근 들어서 우하향 곡선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용학 대리님, 이 종목은요? 네,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초에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그동안 상승폭을 좀 뒤로 하고 좀 5개월, 6개월간의 좀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식 분할 결정에도 불구하고 좀 장중 상승폭 나타냈으나 그 뒤에 좀 밀린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5,000원대 구간 지지 여부가 지금으로서는 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다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는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85,000원대 구간을 좀 유심히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간에서 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세가 지금은 좀 어느 때보다 또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장 흐름이 서로 좀 상반되는 종목 2개 살펴봤고요. 그럼 심심타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심사파 한편으로는 약간 좀 김이 새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즉석 떡볶이님께서 제 머릿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셨나 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 여자 월드컵 관련된 내용인데 벌써 게시판에서 생중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좀 이신전심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태극 전사들만 응원을 했는데 이제는 또 태극 낭자들을 챙겨야 할 타이밍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요, 2015 여자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태극 낭자들 상당히 좀 강한 이런 대진표라고 해야 되나요? 조편성이죠. 조편성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좀 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2조거든요. 이 알파벳 2조입니다. 여기에 지금 함께 편성되어 있는 나라가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페인인데요. 지금 하이라이트 경기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죠? 네. 지금 첫 번째 장면에서 지금, 네, 선수가 지금 저 선수가 이 노란 머리 염색하시는 선수가 조소현 선수예요. 좀 전 보셨죠? 저렇게 헤딩골이 들어갑니다. 후반전 8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같은 동점골이죠. 이렇게 헤딩슛을 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후반 33분에 쐐기골 장면도 함께 보실까요? 김수현 선수가 굉장히 좀 장거리 슛을 썼습니다. 이 김수현 선수 같은 경우는요, 그 슛을 하면서 보통 슛하고 센터링 요거를 갖다가 섞은 걸 슈터링이라고 한대요. 약간 그 패스하는 것과 같은 슈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거리 슛을 쏘면서 지금 이 김수현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좀 집중력이 좋나 봐요. 이렇게 후반에 2골 몰아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가 3차전이었거든요. 사실은 1, 2차전에는 그다지 흐름이 좋지가 못했어요. 1차전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여자 축구 세계 6위랍니다. 0대2로 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이 코스타리카였는데요. 2대2. 그래서 1무가 됐어요. 1패 1무인 상황에서 이번 3차전 스페인과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기고 봐야지 승점 대결을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요. 후반에 2골을 몰아치면서 지금 현재 조 2위가 됐습니다. 승점이 4점이 되면서 조 2위 16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짝짝짝 축포라도 터뜨려야 되나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는 16강행 티켓을 거머쥐은 상태고요. 다음번 경기 상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F조 1위 프랑스와 맞붙게 됐는데요. 오는 22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쯤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금 프랑스와 경기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태극 낭자들의 이런 축구 역사가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이 12년 만에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출전을 하고 나서 12년 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경기도 화이팅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시작만큼이나 또 태국 낭자들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심심타파 여자 월드컵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축구 얘기 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메시지도 올려주시고요. 대한민국 아줌마들 대단하다고 해주셨는데, 아줌마라뇨? 네. 저희 태극 낭자들인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축하 뭐 이런 글들도 올려주고 계세요. 오늘 또 종목 진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야죠. 7088님께서 디오 올려주셨습니다. 디오 오늘 흐름 좋더라고요. 이 종목이 또 긍정적인 소식이 오늘 나왔죠. 지금 현재 윗꼬리를 좀 달고 있네요. 7% 상승하면서 2만 원 선 근처 왔다 갔다 합니다. 14,100원에 10%로 담아 주셨는데요. 매수 잘하신 것 같네요. 현재 수익권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늘 수 있을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디오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린 모습인데요. 어쨌든 뭐 디오 1분기 실적도 작년 순이익 격사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하였고 영업이익도 좀 대폭 늘어나면서 실적 면에서도 좀 괜찮게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해외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일본과 중국 이쪽에서의 좀 신규 매출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좀 확보된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2만 원 넘어가면서 밀린 모습에서도 좀 봤듯이 2만 원 이상에서 2007년도, 2012년도 고점을 찍으면서 두 번의 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구간에서 밀리지 않을까 좀 생각은 했었는데 어김없이 이 구간에서 매물 출회가 나왔었고요. 이 구간 2만 원대 돌파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어쨌든 이 수익 구간을 좀 큰 폭의 좀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2만 원대 이상에서는 뭐 일부라도 조금씩 그 수익을 좀 챙기면서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뭐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나 기관 뭐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도 좀 괜찮은 모습인데 어쨌든 2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조금씩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을 좀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오 많이 좀 올라서 수익권이시긴 한데요. 약간의 좀 저항권에 부딪혀 있는 종목이었네요. 다음으로는 좀 어떤 종목 볼까요?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종목 가운데 포시에스 중간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저희 메이데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입니다. 딱 10,000원 지나가네요. 어제도 크게 상승을 하고 그런데 위쪽에서 좀 잡으셨나 봐요. 최근에 좀 밀려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영학 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올 초에 이렇게 좀 상장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어쨌든 상장 이후 상장 시 가격을 좀 회복을 좀 못하는 모습입니다. 뭐 공모가에 대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좀 오르긴 했었는데 공모가가 한 9,1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9,100원 그 근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면서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냈었고요. 어쨌든 1분기 실적이 그리 좀 좋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영업이익 적자를 나타내면서 주가 상태는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좀 매수 가격이 워낙 좀 높으신 상황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되는 것을 좀 보고 반등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뭐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해야지 좀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뭐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전화 진단해 주시느라고 자리 지키시느라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학 대리님이 또 네 종목 친절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1시간 하면서도 마음 한 10% 정도 딴 데다 뒀어요. 바로 코스닥 지수에다가 제가 오늘 1시간 정도는 좀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기쁜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코스닥이 연고점을 좀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했었는데 약간 정말 딱 한 걸음, 반 걸음만 가도 되거든요. 이게 어렵네요. 오늘 코스닥 지수 고점이 726.8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이 727.34포인트입니다. 바로 코앞인데 요 기쁜 소식을 제가 못 전해드리네요. 후반에라도 힘내주겠죠. 남은 시간도 좀 2시간 정도 있으니까요. 오늘 기록 경신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또 시장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 알찬 내용 꾸려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